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미, 이란, 이스라엘 공격 임박. 이스라엘 공격 임박했다고 미국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곧 이 공격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새벽 실제로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1시 한 30분쯤 좀 지나선가요? 이 이란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180여 발을 발사했다. 왜? 보복하겠다라는 의지로 180여 발을 발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 뒤에 이어서 사실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이 미사일 상당수 요격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두 요격은 아니고요. 상당수 요격을 했다. 다만 어쨌거나 인명피해는 현재로서 없다라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인명피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런 상황,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건가 하는 굉장히 이 위기에 촉발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 외무상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스라엘이 추가적으로 보복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더 나아가지 않겠다. 행동 여기서 끝내겠다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직후 네타냐후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란 큰 실수 저질렀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정말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의 이런 상황, 이런 중동 상황, 당장 국제 유가에 바로 반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어떻게 나왔느냐? 지금 현재 국제 유가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한때 5%까지 급등을 했어요. 왜? 석유 시설이 타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건데 국제 유가가 오르면 우리도 직접적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오늘 증시는 또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오늘 증시 괜찮을까 그랬는데 바로 또 금투세 얘기입니다. 금투세 유예에서 폐지로 야당 지도부 방향 전환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 금투세 바로 시행할지 유예할지 두 가지를 놓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일전에 전해드렸었어요. 근데 유예가 아니고 유예에서 심지어 폐지를 하기로 방향을 좀 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저희 MBN의 이재명 대표가 출연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현재 사람들이 다른 나라는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안 돼 하는 정서가 있다. 그래서 이거 유예로 기울었구나.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유예도 아니고 폐지다.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한 바로 그날 사실 비공개 최고위가 열렸었고 비공개 최고위에서 유예하면 2년 뒤에 또 논란이 될 거기 때문에 아예 폐지합시다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만 의총이 남아 있습니다. 이르면 모레 금투세 관련 의총이 있는데 의총에서 이게 바뀌는 경우도 왕왕 있죠. 때문에 의총의 최종 결과까지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부모보다 조부모 찬스, 손주의 5년간 3.8조 원 물려줬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조부모가 자식 건너뛰고 손자, 손녀한테 물려준 게 3.8조 원이더라라는 겁니다. 네. 아들, 딸 말고 손자, 손녀한테 물려주면 세금을 좀 덜 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자녀 건너뛰고 그 아래 손자, 손녀한테 물려줬다라는데 그게 무려 3.8조 원이라는 겁니다. 네.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건당 평균 1억 4천만 원 정도 되더라. 초등생 이하가 67%더라라는 겁니다. 네. 예전에 물려줄 게 없어서 미안한 마음 자식한테 가졌었다면 이젠 미안해야 될 대상이 손자, 손녀까지로 확대되는 건가 하는 약간 씁쓸한 마음도 없지 않아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3040 세대 영끌족 문정부 때의 3.7배다. 네. 지금 계속 영끌에서 지금 계속 아파트, 집, 빌라 사들이고 있어요라는 취지의 이 기사를 많이 전해드렸었어요. 근데 3040 세대의 이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이런 영끌족 문재인 정부 때보다 무려 3.7배가 많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지금 사실 앞서 저희가 물려받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통용되고 있는 건 똘똘한 한 채는 배신하지 않는다. 젊었을 때 빨리 사서 갖고 있으면
나중에 대출 받은 거 갚는 거 힘들더라도 나중에 다 보상이 된다라는 인식이 3040 세대에 이미 넓게 퍼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가계부채가 안 그래도 문제다, 너무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이 생각이 확실하다고 하면 가계부채가 줄어들긴 또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윤한 갈등 새 뇌관 떠오른 김대남 녹취. 김대남이 누구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전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입니다. 전 대통령실, 다시 말해서 용산 참모예요. 용산 참모의 녹취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갈등의 새 뇌관이 됐다라는 겁니다. 왜? 녹취가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잘 기획해서 한동훈 대표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내용이 상당히 좀 자극적이죠. 이게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김건희 여사가 뭔가 개입을 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대통령실에서 뭔가 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이 맞다면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파문,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건데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정부 즉각 감사. 네, 서울대 의대가 이 집단 의대생들 계속 다 같이 집단으로 저 휴학하겠습니다. 이 휴학기를 냈어요. 이걸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었었는데 왜? 그러면 복귀하지 않으니까 돌아오라. 휴학하지 말고 돌아와서 수업 들으십시오. 라는 취지에서 승인을 안 해줬었는데 서울대 의대가 안 된다. 1년치 수업 소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하고 정부는 즉각 감사하겠다라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얘기는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는 정부의 승인 불가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서울대 의대 말고 다른 의대들은 이란 생각이 들죠. 다른 의대들이 만약에 동참을 한다면 정부와 의대 간에 또 다시 한번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대들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가 관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위에서 본 모습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국군의 날이었었죠. 어제는 보시는 것처럼 광화문에서 시가행진이 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좀 모여 있고요. 여기는 8차선 도로에 지금 전차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입니다.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입니다. 현무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며 탄도 및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 중입니다. 이를 이어 다족보행 로봇입니다. 대테러 작전과 보병부대 작전 간 원격 조정. 이어서 소형 드론입니다. 네, 지금 보면 벙커버스터도 지금 나왔고요. 저희가 일전에 이 헤즈볼라 수장 벙커버스터로 폭살, 암살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그 벙커버스터가 어제 시가행진에도 또 등장을 했습니다. 네.